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4년 12월 16일 밤 10시 40분입니다. 참으로 오랜만에, 아니 처음인 것 같은데,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페이스북입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듭니다. 기시감은 데자뷰란 뜻인데, 과거에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뜻입니다.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.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은,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입니다.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합니다. 하나하나가 이게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.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, 또 윤석열을 사고 도는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한 점에서는 한동훈과 이준석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그런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죠. 그러나 국민의힘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나갔는데, 한동훈 대표는 그 안에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내가 먼저 겪어봤는데 한동훈 대표도 같은 방식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조언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서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, 이 말은 의미심장한데, 같이 손잡고 이 기성정치의 문제를, 특히 보수 정치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.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. 그 언젠가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.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, 즉 파면이 된다면 내년 4, 5, 6월쯤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, 이때 한동훈, 이준석 두 사람이 협력하든지 경쟁하든지 함으로써 50대 40대입니다. 50대 40대 정치의 도전, 그게 정치 교체 또는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50대 40대가 손을 잡는다면,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준석, 한동훈이 손을 잡는다면 기성정치, 여기서 기성정치는 윤석열식 정치와 이재명식 정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비전을 담은 글입니다.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범보수, 그러니까 반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걸 보수라고 해야 될지 우파라고 해야 될지 자유진영으로 해야 될지 요새 이 개념 구조를 새로 해야 됩니다. 그 진영에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. 한동훈, 이준석. 나머지는 다 지금도 윤석열 비호 세력으로 전락을 했고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 선명하게 윤석열은 안 된다 라고 외쳤던
의미 있는 정치 지도자는 한동훈, 이준석 두 사람뿐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거죠. 윤석열을 비호하면서는 죽었다 깨도 민주당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. 윤석열을 비호해가지고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윤석열의 그 독재적 그리고 반보수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고서도 윤석열을 비호한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. 가짜입니다.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뭐 오세훈 씨라든지 몇 사람이 조금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지만은 선명하게 탄핵 찬성 쪽으로 간,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을 때 맨 먼저 그게 반대한 한동훈,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, 당시 대표가 윤석열에 도전했다가 쫓겨나오는,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훈장을 가진 사람입니다. 윤석열과 싸워서 다 상처를 입었고, 상처를 주기도 했고, 윤석열에게 주기도 했고,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 반보수적, 비정상적 대통령에 대해서 다 같이 도전해본 두 사람이 그 윤석열이 쓰러진다면 자연히 새로운 기수로 나올 수가 있고, 그게 신 40대 기수론도 될 수 있고, 뭐 신 50대 기수론도 될 수 있고, 뭐로 보나 이재명 또는 민주당과 맞짱 뜰 수 있는 경력을 쌓은 거죠.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. 한동훈, 이준석. 그런 점에서 이준석의 오늘 이 페이스북 글은 상당히 함축성이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의 글은 상징성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언력이 있어요.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듭니다.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.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지만,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 했던 것들입니다.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란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합니다. 한동훈, 이준석 대표를 쫓아냄으로써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반감되었고, 그래서 총선이 진 겁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또 쫓아냄으로써 국민의힘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, 이준석 두 사람이 새로운 기수로 등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생긴 거죠.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갖고 있지만 그건 별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, 왜냐? 윤석열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아직도 잡고 인수봉을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